아까 이러한 건축법상의 건축 단위로서의 대지는 일정한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일정한 도로로서의 사람이 여기서 도로 일반 공중에 제공될 수 있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형태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태적 요소. 이렇게 건등거리냐. 자, 형태적 요소.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또 도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여기서 행정주체의 의사표시, 이것을 공용 개시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의사적 요소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태적 요소와 의사적 요소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만이 비로소 법률상의 도로, 즉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겁니다. 도로로서 형태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기서 공용 개시행위, 도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도로 지정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만이 법률상의 도로로 됩니다. 법률상의 도로. 법률상의 도로, 무슨 법률요? 건축법상의 도로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대지는 이 건축법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접도요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접도요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이에요, 도로로서의 형태는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의사적 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공용 개시행위가 되지 않아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사실상의 도로다라고 합니다. 사실상의 도로. 사실상의 도로라고 하는 말은 법률상의 도로가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어떤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상의 도로가 아니고 사실상의 도로다라고 한다면 이건 법률상의 도로가 아니란 얘기죠. 자, 이 사실상의 도로를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실무상 이것을 현황도로다라고 얘기합니다. 현황도로다라고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감정평가사나 또는 다른 어떤 공적 장부에 이 필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 방향으로 2m의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음. 남쪽 방향으로 2m의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다. 그럼 이게 도로란 얘기죠. 이 도로가 현황도로란 얘기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만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로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법률상의 도로는 아니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법률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건 건축법상의 도로로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여기다 나중에 여기서 도로 지정을 받게 되면 도로 지정 행위가 여기서 있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법률상의 도로 됩니다.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도로 지정이 안 됐죠.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도 이 땅에 대하여 도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법률상의 도로로 되는데 이렇게 법률상의 도로로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 이것을 소방도로다라고 합니다. 소방도로. 소방도로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소방차가 다닐 수 있을 만한 형태의 도로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말인데 이게 법률상의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도로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지정만 먼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형태는 갖추고 있지 못한데 도로 지정만 먼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정도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도로. 예정도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만약에 필지들이 만약에 이런 필지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선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앞으로 도로가 이렇게 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예정도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도로로 지정은 됐습니다.
도로 지정이 의사적 요소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길이 닦여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길이 닦여진 건 아니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법률상의 도로는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이것이 예정도로인 상태에서 이 필지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로로 닦여져야 되겠죠. 도로로 닦여지는 거는 이게 이거 뭐 행정주체나 이런 쪽에서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개인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 땅에 대해서 요 땅 이런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도로를 개설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자 여기서 예정도로도 여기서 나중에 추후에 형태적 요소, 도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도로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정도로는 아직까지 법률상의 도로는 아닙니다만은 법률상의 도로처럼 상당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강제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도로 부지 위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죠. 뒤에서 건축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도로 부지 위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정도로 부지 위에도 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예정도로도 법률상의 도로처럼 다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자 보세요. 형태적 요소를 갖춰야 되고 의사적 요소를 갖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형태적 요소는 뭡니까? 일반 공중이 도로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의사적 요소는 뭡니까? 공용 개시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도로로 지정하는 공용 개시행위가 있어야 된다. 형태적 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형태를 갖춰야만이 이것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하는가? 이거는요. 자,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통행과 사람의 보행이 모두 가능한 너비 4m 이상, 너비 4m 이상의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만이 비로소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형태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자동차는 다닐 수 있는데 사람은 통행할 수 없다. 자동차의 통행은 가능한데 사람의 보행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났습니다. 도로가 났는데 도로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가 났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꼭 좋은 건가? 그게 아니라 이 도로가 만약에 자동차 전용 도로다라고 합시다.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한다면 여기는 차만 다닐 수 있고 사람 다닐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건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맹지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따라서 만약에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로 말고 축도가 이렇게 있다. 축도가 이렇게 있어서 이 도로에 접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자동차의 통행만 가능하고 사람의 보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는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자동차의 통행과 사람의 보행 이게 모두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모두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도로의 너비는 4m 이상 돼야 되겠죠. 여러분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세요. 통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이렇게 오고 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게 이렇게 교차돼야만이 이게 통행이죠. 통행한단 말이면 통행하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m 이상의 노폭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과도로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로는 보세요. 여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저 도로 만나서 이 도로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이리로 다시 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통과도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서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막다른 도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건축법상의 도로로 내려고 하게 되면 중간에 가다 막히면 안 된다 이겁니다. 통과도로야 된다고 통과도로로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뭐예요? 자동차의 통행과 보행이 모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만이 자, 이거 접도 요건을 충족하고 그래야만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형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형적 조건 때문에. 예컨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보세요. 여기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필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고저차가 있습니다. 고저차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가다가 계단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통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여기하고 고저차 때문에 계단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차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요런 부분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요게 너비가 요 폭의 너비가 3m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통과도로에 준하여 건축물상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그 말은 보세요. 지금 땅의 모습이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지대가 높고 여기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계단입니다. 이렇게 계단이 있고 땅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과 이 땅은 이 도로에 접하니까 접대권을 충족하겠죠. 지금 이 땅과 이 땅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고저차가 있어서 여기가 높고 여기는 낮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계단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형적 조건에 의해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건 예외적으로 접대권을 충족한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도 도로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막다른 도로다라고 한다면 막다른 도로로서 10m 미만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너비 2m 이상이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있는데, 또 길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다가 길이 막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여기 계단으로 돼가지고 여기 차가 못 들어가는 거죠. 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요 계단으로 인하여 이렇게 접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막다른 도로가 10m 미만일 때 요게 노폭이 2m 이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막다른 도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얘기입니까? 통과도로의 반대 개념이죠. 가다가 막혀 있는 겁니다. 막다른 도로는 통과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다만 통과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로이더라도 이것을 건설상 도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대응하는 도로의 일정한 너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10m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2m 이상의 너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볼까요?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가서 막다른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막다른 도로가 요게 길이가 요게 10m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요게 10m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요 노폭은 얼마면 된다고요? 2m의 노폭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만약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가 아니라 10m 이상 35m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2m가 아니라 3m의 노폭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요? 여기 보세요. 만약 길이가 이게 막다른 도로가 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2m로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쭉 가다가 여기서 꺾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2m로 간다면. 그래서 이게 10m 이상 35m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너비가 얼마요? 2m가 아니라 이때는 3m의 너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35m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6m의 너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는 4m의 너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왜 이렇게 정했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35m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막다른 도로 이쪽 이게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이게 10m다 조금 더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다가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돌려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35m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갔다가 후진해서 나온다? 곤란하겠죠. 후진해서 나오는 건 곤란하고 가가지고 차를 돌려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차가 돌려서 나오려고 하게 되면 너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6m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도로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들어갔다 6m 도로를 간다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서 차가 여기서 이렇게 섰다가 앞으로 쭉 갔다가 뒤로 나왔다가 하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돌려서 나왔다가 후진했다 이렇게 나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여기서 돌리는 각을 생각한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6m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읍면 지역에는 6m가 아니라 4m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읍면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 옆에가 논밭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 지역에는 이 옆에가 여기 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읍면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 옆에가 논밭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차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앞바퀴가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이쪽에는 이쪽에는 여기 벽이 아니니까 뒤로 갔을 때는 후진했을 때는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후진했을 때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게 되면 4m만 돼도 차가 돌아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 지역에는 너비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 된다라고 하더라도 너비가 4m 이상만 되면은 막다른 도로로서 인정해 주겠다. 거기다 접하더라도 이거를 건축성 도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요. 이 막다른 도로가 어떤 형태인가라는 것들을 이걸 보고 이게 투자처로서 삼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들으실까 봐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이렇게 골목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골목길이 있다가 여기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데가 여기가 계단입니다. 그럼 도로가 여기까지가 끊긴 거죠. 끊겼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지형적 요건으로 인하여 여기에 접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요것이 접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전에 어떤 땅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길이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길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막다른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다른 도로 끝에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다 보게 되면 해가지고 필지들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요 필지를 내가 낙찰받으려고 합니다. 이 필지 위에 농가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주택을 내가 철거하고 여기다가 새롭게 건물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게 보니까 이게 지금 10m가 훨씬 넘습니다. 10m에서 35m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노폭이 요게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10m 이상 35m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이 노폭이 이게 3m 이상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2m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2m 정도밖에 안 돼. 따라서 여기다가 나중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내가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도로를 넓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넓혀서 이거를 3m 도로로 삼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를 넓혀서 3m 도로를 삼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A, B, C, D, E 이런 사람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겠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노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이 경우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하고 대충 살펴봐도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동의해 줄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요,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낙찰받지 못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요? 이걸 낙찰받고 나서 지금 여기는 농가주택 이걸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 지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새롭게 건물 지으려고 했을 때는 그런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이게 막다른 도로니까 이 노폭이 3m 이상의 너비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막다른 도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이 건축상의 도로 되기 위해서는 너비 4m 이상의 자동차의 통행과 사람의 보행이 모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되고 예외적으로 막다른 도로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형태적 요소를 갖추겠다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도로로서 지정되어야 되는 의사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 목적에 의하여 도로가 지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토개법이나 도로법, 사도법, 그 다음에 그런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가 있습니다. 지정고시된 도로는 이거 뭡니까? 이미 도로로 사용되겠다, 소용하겠다라고 하는 공문계시가 있는 거죠. 또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서의 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이것도 이미 여기서 도로 지정행위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로, 이건 도로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의사적 요소는 충족한 거죠.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볼까요? 여기서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 등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앞으로 이렇게 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내고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도시계획 시설로서 기반 시설로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만들어진 거죠. 다만 이건 뭐예요? 도로가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만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예정도로죠. 근데 예정도로가 아니라 만약에 어느 여기가 뭐 어떤 단지로 이렇게 들어선다라고 하면서 여기다 길부터 놨습니다. 다른 행위는 없으면 길부터 놨어.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다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서 의사적 도로도 지정됐고 구체적인 도로까지 난 거죠. 그럼 이 옆에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도로로 지정만 했습니다. 도로로 지정만 하고 구체적인 도로를 아직까지 닦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의사적 요소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형태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정도로라고 한다고. 예정도로는 접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축행위를 받을 수 없죠. 예정도로에 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구체적인 도로가 나중에 개설돼야 되겠죠. 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은 도로로 지정고시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의사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이런 것은 이미 도로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거죠.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런데 그 말고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가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지정되는 거, 이거 사실상의 도로에다가 여기다가 건축법상의 도로를 건축법상에 여기서 위치를 지정해가지고 공간 도로가 생기는데 이것을 실무상 이것을 소방도로다라고 합니다. 소방도로, 이거는요, 사실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상 도로에다가 나중에 여기서 도로 지정 행위를 받으면, 도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여기다 건축행위도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로 지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도로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볼까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땅이 두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갑소이고 이건 을소입니다. 갑소유는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만 을소의 토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못하죠. 이거는요, 맹지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요만큼 도로가 난 거죠. 그러면 갑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이다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실상의 도로, 현황도로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되는데
건축성 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는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전원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도로에 도로서 너비 4m 이상 자동차의 통행과 보행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원칙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공용 개시행위, 도로 지정행위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축업상의 도로로 되고, 대지는 이 건축업상의 도로에 적어도 2m 이상 접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m 이상. 따라서 2m 이상 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맹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접도 요건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도 요건이 강화되는 경우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다. 자, 기본이 뭡니까? 너비 4m의 통과도로죠. 여기에 접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접하는 것도 접하는 겁니다만은 요렇게 접하는 것도 접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요게 접하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적어도 2m 이상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연면적 2000제곱미터,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또는 이상의 이런 그런 큰 대형 건축물의 경우에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적어도 4m 이상 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땅이 여기에 만약에 대형 마트 같은 게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합시다. 큰 공장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게 4m 도로가 안 되고 요 앞에 도로가 4m 도로가 안 되고 이 너비가 6m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까요? 요게 4m 도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대형 마트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차들이 통행할 때에 이렇게 통행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렇게 4m 도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여기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차들이 쭉 이렇게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곧 교통 체증이 발생할 거 아니냐고요. 따라서 여기 대형 마트 중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려고 하게 되면 이게 4m 도로는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 이 앞에 전면 도로가 6m 도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m 도로에 대고 이게 4m에서 접해야 된다. 6m 도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요게 도로가 한 차선이 이렇게 더 생겼으면 이렇게 생기면은 보세요. 요 가는 차는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통과하는 차는 이렇게 가고 이 대형마트에 여기 들어가는 차들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도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대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대형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 앞에 전면 도로가 넓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m 접해서는 안 되고 그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땅을 이렇게 다 이런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접도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접도 요건을 충족하는 도로로서는 거기서 너비 4m 이상에 되는 통과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과 보행이 모두 가능한 통과도로다라고 했었죠. 근데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여기는 도로가 접도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하천이나 구개를 복개한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자,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복개도로는 보게 되면 그 밑에 보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도로죠, 복개도로. 근데 밑에는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지목은 하천이나 구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도로가 아니라 하천이나 구거라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것이 복개도로로서 여기서 통행에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건축업상의 도로로 인정받아서 접도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건축업상의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건축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자 여기서
광장이나 공원이나 유원지 등으로 정한 공지가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공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예외로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역광장이 있습니다. 역광장이 이렇게 있는데 역광장 옆에 붙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건 역광장이고 도로가 아니죠. 근데 역광장은 어떻습니까? 역광장은 여기는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는 땅 아닙니까? 공지 아닙니까? 이 역광장에 붙어있는 땅, 이 땅은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역광장에 붙어있는 건, 이건 광장이고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땅은 건축허가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접도 요건의 예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적어도 2m 이상 접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법상의 도로는 다시 뭐예요? 여기서 사람의 보행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통행, 이게 모두 가능해야 됩니다. 자동차의 통행과 사람의 보행이 모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로서 예외적으로 막다른 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그런 통과도로로서 그 다음에 여기서 도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 지정을 받거나 자 여기서 원래 공용개시행위가 돼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라야 그것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고 이런 건축법상의 도로에 접해야만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얘기만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투자하고자 하는 땅이 도로에 접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이거는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땅이 경매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럼 형편없이 떨어지겠죠. 근데 다른 사람은 도로를 낼 수 없는데 나는 도로를 낼 수 있다. 나는 접대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경쟁력이 되겠죠. 이 접대권은 그런 측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른 건축 요건을 살펴봅니다.